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최근 얼마 전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증시는 장 초반에 급락을 하기는 하였지만 말아 올리면서 양전을 기록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후 계속적으로 채권과 증시는 약간이라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시점입니다. 그렇게 지금 채권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을 경험하여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요. 국민들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천천히 느끼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단 뉴욕 연준에서 조사를 하고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 가계부채 및 신용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분기 미국 가계부채의 경우 전반적 대비 총 가계부채가 1670억 달러 증가하여 18조 2천억 달러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가계부채를 디테일하게 보자면 70% 정도는 모기지 대출이 속하고 있으며, 10%는 자동차 대출, 10%는 학자금 대출, 5%에서 6%는 신용카드 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년 1분기 전체 연체율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전 분기 대비하여 0.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말이죠. 또 3월 기준 미결제 부채 중에 4.35%가 연체 상태이기도 하며,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0.76% 상승이라는 것은 급격한 상승이며, 이 상승폭은 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용카드 대출의 90일 이상 연체율은 12%를 넘고 있으며, 이것은 11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연체율이 무척이나 높아진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말이죠. 장기 연체율 말입니다. 그리고 10% 가계부채에 속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에 있습니다. 91일 이상 장기적인 심각한 연체율의 경우 7%로 급등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학자금 대출 연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자동차 대출의 경우 지금 90일 이상 연체율은 5%로 리먼 파산 이후 자동차 대출 최고치가 5.2%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집계 이래 최고치 부분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이 리먼 사태라는 것이 신용위기라는 점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와 학자금 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악화가 되고 있는 중에 있고, 가계대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들 소폭 상승을 하기는 하였지만 지금 채권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은 비중이 높은 모기지 대출도 이제는 연체율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당연하게 전반적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 지출 여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죠. 여기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3개월 동안 대출 상환을 중단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그 후 상한을 재개하였고 1년간 상한 유예 조치를 실행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유예 조치마저 24년 10월에 만료가 되어버리면서 25년 1분기부터 신용보고서에 연체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는데 지금 대출 잔액의 10% 이상, 즉 약 600만 명의 대출자가 연체가 되었거나 채무 불이행이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고 학자금 대출 연체권의 50% 이상이 이미 서브프라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금리를 마주하거나 아예 대출이 거부가 되는 상황이 직면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신용점수 급락이 불러 도미노 붕괴가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확대가 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현재의 미국의 소비의 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소비들이 신용카드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추세가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말이죠. 아직 모기지 대출에 있어서 안정적이긴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측면에서 리스크 확대가 아직은 큰 경우는 아니겠지만 지금 채권의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어버린다면 모기지 대출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가계대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결국 소비 수요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신용여건, 심리적 요인 등이 맞물리게 되어버리면서 소비 위축이 무척이나 크게 나타나 역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역대 최저치 등을 이어져 나가고 있고 결국 경제성장률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미국은 심각한 연체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연출이 되어 있으며 코로나 이후 돈을 풀어버리면서 모든 자산들이 상승을 경험했던 22년도까지는 연체율도 많이 적었었는데 22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상승폭이 무척이나 큰 것은 08년 금융 이후 이례적인 상황이기까지 하고 말이죠. 여기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 뿐만 아니라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율로 이어질 수 있는 30일 이상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30일 이상 연체율의 경우도 90일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소형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또한 7% 이상을 기록을 하여 역대 최고 수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대출금도 갚기 어려운 실정이며 모든 것들이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율로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신용카드 대출은 계속 증가를 하여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에서 소폭 감소는 하였지만 살짝 감소한 것이고 이것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출이 꺾이기 시작을 했으며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되거나 침체가 되는 신호가 이전에는 나타났고 이게 앞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체율, 이렇게 시민들이 이 돈에 대해서 돈을 갚을 능력들이 계속 떨어져서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며 이게 만약 계속 지속이 되어 버린다면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